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7일 전 정부와 현 정부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2019년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북송은 정당한 결정이었고 귀순 진정성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현 정부가 왜 이 문제를 꺼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정치 공작이며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어민들 북송 사진이 공개된 지 닷새 만에 당시 결정이 정당했다는 입장문을 낸 겁니다. 먼저 합동신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장과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범행 내용과 도피 과정 등을 상세히 밝히며 흉악범들은 탈북민도 아니고 귀순자도 아니라고 규정했습니다. 자백 내용이 당시 군이 입수한 첩보와도 일치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들이 신문 과정에서 제출한 자필 귀순 의향서에 대해서는 NLL 인근에서 도주를 반복하다 납포된 점, 신분 전까지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이 비정치적 중범죄자이고 귀순의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추방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문재인 정부 시절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건데요. 정 전 실장은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내린 최선의 결정이었다며 오히려 현 정부가 기존 판단을 왜 번복했는지 특검과 국정조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전 전 실장은 북한으로부터 먼저 송환 요청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는데요. 김정은 답방 요청과 북송 연관성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다고 각각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정 지지율이 폭락하자 국면 전환용으로 서해월부 공무원 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을 꺼내 파상 공세를 펼쳤지만 오히려 역풍만 불고 있는데요. 과거에 수구 세력이 종북몰이를 하면 보수가 결집하면서 지지율이 오르곤 했지만 매번 반복되는 북풍몰이에 이제는 거짓 공작이 먹히고 있지 않는 겁니다. 똑똑해진 국민들의 눈을 속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모래도 눈에 보이니 어쩌겠습니까? 더 추락할 지지율이 남아있기는 한가요? 20%대, 10%대, 한 자리로 추락하면 그때는 알아서 사퇴해야 할 텐데요. 이럴 줄 알면서도 윤석열에게 투표한 국민들은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느껴야 할 겁니다. 유시민 작가가 오래전 JTBC 썰전에 출연해 물건을 잘못 샀으면 내 책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한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윤석열을 선택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과문은 박지원이 썼으며 게시판에 올린 것도 박지원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발언 당사자인 최 의원은 17일 현장 상황에서 일부 와전이 있었던 것 같다며 박지원 씨 본인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인정하면서도 사과문을 요구해왔고 결국 본인이 쓴 사과문을 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던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5일 영화 그대가 조국 GV 행사장에서 최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는 셈인데요. 그러나 짤짤이 발언 소동 이후 1년의 과정에서 박 씨가 본인도 모르는 사안을 사실로 단정하고 키웠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점에 대해서는 무척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17일 굿모닝 충청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애초부터 박지원 본인이 이 문제를 키우기 시작했다. SNS를 통해 이슈를 제기하고 당 윤리감찰단에 사실 확인 검토 지시를 내렸다. 사실이 확인됐으면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문제의 발언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혼재되어 있다 보니 본인도 황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5월 4일 저녁 때 박홍근 원내대표가 전화를 걸어와 박지원이 정리하고 싶어 하는데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으로 시작되는 문구를 만들어 보냈다. 여기서 박지원은 박 원내대표를 통해 최 의원에게 자신이 합의한 사과문 초안을 토시 하나 바꾸지 말고 수정 없이 그대로 SNS에 올려줄 것을 요구해왔고 최 의원은 이에 응했다는 겁니다. 같은 날 박지원이 올린 페이스북 글에 따르면 사과문 초안은 박 원내대표가 처음 자신에게 제시했고 자신은 추가 의견을 내서 박 원내대표가 최 의원과 협의해 최종안에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 의원은 1시간쯤 있다가 다시 박 원내대표한테 전화가 왔다.
박지원이 마음이 바뀌어 상세한 내용의 사과문을 다시 썼으니 그걸 다시 올려달라고 한다며 캡처본을 보내왔다. 이에 박지원에게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 잠시 후 다른 전화로 전화가 와서 그가 새로 쓴 수정본으로 다시 올려달라고 요구해왔고, 그게 말이 되나. 그렇게 되면 자기적이고 이상하지 않냐라고 지적했다. 또 그걸 당 게시판에 올려달라고 하길래 방법을 모르는데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럼 제가 대신 올리겠다고 하더라. 그게 전부다라고 당시 상황을 세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그 문장은 박지원이 쓴 거고 내가 손댄 거 거의 없이 요청대로 게시판에 그가 올린 것이라며, 요청대로 한 이유는 이 사안을 정리하고 끝내고 싶다고 해서 협의해 준 것뿐이라고 말했는데요. 수정된 사과문을 당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면 박 씨가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마무리 짓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는 게 최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 박지원은 페이스북에 최 의원이 사과했다며 전 이 사과를 보좌진이 오해하거나 잘못 들은 것이 아니라 최 의원이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사실임을 인정한 것으로 수용하겠다고 적었다. 다시 소음을 일으킨 셈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최 의원은 그 내용을 보고 정말 황당했다며 박원내 대표에게 전화해서 이게 무슨 짓이냐, 사람 손발 뒤로 묶어놓고 이렇게 뒤통수 때리는 거냐며 화를 내며 따졌더니 박 대표도 이게 아닌데 황당하다, 왜 이랬는지 모르겠다, 한번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박지원은 확인도 안 된 사실을 단정해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사태를 키우고 있었다며 절차를 지키기로 했으면 절차를 지켜야지 대체 무엇을 하는 짓이냐고 당시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17일 박지원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또 자기 합리화에 나섰는데요. 최강욱 의원님, 폭력적 팬덤과 헤어질 결심을 하십시오라는 글을 올려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본인이 불리한 상황의 내용을 쏙 빼버린 채 자신이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있으며 이를 중지하라는 지시를 내리라고 최 의원을 향해 명령을 내렸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건지, 또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도 자기 반성도 없이 마치 자신이 아직도 비대위원장이라는 착각 속에 하나마나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정신을 차리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천상계에서 구름을 타고 다니던 분이 지상계에 내려와 얼마나 고초가 심할까요? 빨리 정신을 좀 챙겼으면 합니다. 아, 그나저나 이런 주작극은 분명 사과해야겠죠. 국민들과 당원에게 머리를 숙여 진심 어린 사과를 분명히 해야 할 겁니다. 박지원 씨가 좋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말이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것을 우려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그 팬덤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에 좀 실망을 금할 수 없었고요. 그 넓게 보면 이제 박지원 위원장 입장에서는 누군가 출마를 의도적으로 막는다 느낄 수 있는 대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어떤 의도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강욱 의원 징계라던가 이제 검수완박의 그런 속도 조절론이라던가 또 586 용태론이라던가 이렇게 듣기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목소리를 좀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싶고요. 팬덤은 본인이 좋아하는 정치인의 잘못을 해도 이 맹목적인 지지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 비판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저는 계속해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그 팬덤이 우리 당과 또 이제 지지하는 정치인도 다 망친다고 보고 있고요.